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재회와 관련된 상담 메일이 온 게 있어서 이 부분을 좀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사연을 읽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20년부터 2023년 겨울까지 약 3년 좀 넘게 MZ 남자와 연애했습니다. 저는 사귀는 2년 동안 시험 준비를 했지만 공부에 최선을 다하지는 못했습니다. 예전에 취업 준비를 하면서 생긴 트라우마로 엄청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정신과에서 상담을 받을 정도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제 전 남친은 제 이런 상황을 알고 있었고 제 얘기를 들어주며 꿋꿋이 제 옆에 있어줬습니다. 문제는 제가 이렇게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고 스트레스에 취약해지면서 엄청 감정적이고 마음이 수시로 요동쳤다는 것입니다. 또 메타인지가 낮아져서 남한테 잘해주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정신과에서 종합검사를 받았는데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IQ가 낮아지고 모든 기능이 최하로 떨어진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이런 제가 굉장히 위험한 수준이라면서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주셔서 제게 별도로 상담을 진행해 주셨습니다. 아무튼 이 정도로 정신적으로 힘든 제게 남친은 정말 감사하고 가족만큼 너무 따뜻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전 남친에게 신경질적으로 대했고 전 남친은 본인이 너무 견디기 힘들다며 심지어 시험 준비 중인 상황 속에서 본인은 이별 얘기를 하기 어렵기에 더 혼자 끙끙 앓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헤어졌습니다. 저와 결혼까지 생각했지만 제 이런 감정적인 모습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나중에 제가 더 감정적일 때 본인이 감당이 안 될 거라며 결혼은 힘들겠다고 판단하고 떠났습니다. 몇 번 찾아가서 재회를 얘기했지만 정말 따뜻해 보였던 그 전 남자친구의 태도와는 다르게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저를 이만큼 믿고 사랑해준 사람은 처음입니다. 헤어지고 나니 제가 그만큼 사랑을 받아서인지 어떻게든 변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노력했습니다. 정말 노력하는 만큼 변하는 게 인간이더라고요. 전 남친과 만나던 당시에는 변하는 게 그렇게나 힘들었는데 지금은 감정 컨트롤도 완전히 되지 않지만 힘들다고 그렇게 감정적이진 않습니다. 정말 소중한 사람을 잃으니까 이제야 변하네요. 헤어진 지 2달이 지났고 저는 시험을 준비하는 중입니다. 시험이 끝나려면 1년은 더 있어야 하고요. 저는 전 남친과 재회해서 다시 잘해보고 싶습니다. 결혼까지 보고 만나고 싶습니다. 어떻게 재회를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연락하는 게 맞을까요? 시험 끝나고 연락하는 게 맞을까요? 제가 2주 전쯤 한번 연락을 하니까 제가 감정적으로 대한 게 얼마나 심했던 건지 사실 잘 모르겠다며 물어봤더니 그냥 본인이 예민해서 그런 거라고 본인 탓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연자분께서 정말 많이 힘든 시기를 보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마음에 다 공감하지 못하겠지만 너무나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사연자분께 제가 사실을 좀 말씀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 사연 읽으면서. 우선 첫 번째로 같은 ENFJ로서 사연자분이 지금 남자친구분에게 하셨었던 이 행동들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만 많이 이기적이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연자분이 이 남자분과 재회하고 싶은 이유는 이 남자분이 사연자분께 잘해줬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이 남자친구분이 사연자분에게 이별을 통보하시고 전에 정말 하염없이 따뜻한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단호하게 재회 요청을 거절했던 이 부분이 의미하는 것은요, 사연자분이 힘들었었던 그 시기에 그 남자친구분도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필요한 위로와 뭔가 받아주는 그러한 것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사연자분이 그런 부분을 저는 전혀 채워주지 못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혼자서 연애를 하고 있고 내 연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로운 시간을 정말 길게 버텼을 것 같고요. 사연자분이 힘든 시기라는 걸 알기 때문에 본인의 어려움을 꾹꾹 눌러가다가 한 번씩 그래도 ENFJ 성격상 말을 전혀 안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사연자분은 이 남자분이 기댈 수 있는 곳이 전혀 되어주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개인의 심리적인 어떤 어려움과 아픔에 대해서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연애는 사연자분이 그 남자친구가 필요했던 것처럼 그 남자친구도 사연자분을 정말 많이 필요로 했을 거예요. 사랑은 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주는 것이 아닌 것은 분명히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주고받으면서 서로를 지탱해 가는 게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방적으로 저는 남자친구가 사연자분을 돌봐줬을 거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연자분께서 마지막으로 달아주셨던 이야기가 제가 2주 전쯤에 한번 연락을 하니까 제가 감정적으로 대한 게 얼마나 심했는지 잘 모르겠다며 물어봤다고 하셨잖아요. 이 말이 정말 큰 상처는 아니었을 거예요. 헤어졌으니까. 근데 조금 너무 하신 것 같아요. 스스로 인지를 하고 이러한 부분은 내가 정말 잘못했던 것 같아 라고 말을 해도 모자랐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얼마나 심했는지 너의 입으로 말해줘. 내가 내 행동이 이해가 안 돼라는 건 너무나 이기적인 태도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물어봤는데 남자친구가 그냥 본인 탓을 하면서 본인이 예민해서 그런 거라고 넘어갔다고 했잖아요. 왜 이랬냐면 헤어진 마당에 굳이 사연자분께서 뭘 잘못했는지를 말하는 것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지쳐서 그냥 자기 탓하고 그냥 지나간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대해서 내가 그럼 그렇게 심하게 행동하지 않았으니까 재회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라는 식으로 희망을 전 사연자분이 느끼셨기 때문에 사연의 이 부분에 달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연자분이 많이 나아지셨다고 스스로를 지금 이별하고 나서 많이 성장했다고 평가를 하고 있으신데 분명히 나아지신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이별 이후에 아픈 만큼 또 성장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사연자분이 남자친구를 위해서 전 남자친구를 보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연자분과 만나는 시간 동안 이 남자분이 정말 많은 상처와 결핍과 외로움 속에서 정말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제가 모든 ENFJ를 일반화할 수 없지만 저도 비슷한 연애 경험이 여러 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그 패턴이 보이는 것 같아요. 한없이 줄 때, 받을 때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다가 헤어지고 나니까 아쉬워서 재회하려고 하는. 그리고 재회를 몇 번 해봤어요. 해봤는데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깨달은 게 있더라도 다시 그 사람과의 연애가 시작되는 순간 다시 돌아가요. 그리고 이제는 남자 입장에서 상대방 연인 입장에서 뭔가 주고받는 서로를 지탱해주는 그런 연애를 할 수 있겠지라는 기대를 했지만 다시 이전의 습관으로 돌아가는 게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본성이라고도 생각을 하고요. 저는 사연자분을 위해서라도 이 관계는 정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정도의 시간을 남자친구가 견뎌줬음에도 불구하고 사연자분께서 남자친구가 정말 수없이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내가 지친다, 힘들다, 그래도 이런 이야기는 이렇게 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반응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을 사연자분이 얼마나 지켜오셨는지를 정직하게 돌아보시고 남자친구가 사연자분에게 내렸던 그 판단, 결혼이 힘들겠다 라고 내렸던 그 판단을 저는 존중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판단을 번복하게 하려고 무언가를 노력하는 것 자체가 상대방을 마지막까지 존중하지 않는 것일 수 있어요. 저는 사연자분께서 지금 성장한 동력으로 새로운 사람을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서 배운 것을 좀 적용시켜 볼 수 있는 다시 건강한 연애를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시는 게 사연자분의 더 큰 성장을 위해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법 많은 스트레스 영역은 꾸준한 운동으로 해결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꾸준히 운동을 해보시는 것을 좀 강력하게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혼자 하시는 게 힘드시다면 친구들과 같이 헬스장을 등록하신다든지 아니면 요즘 소모임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어플리케이션 활용하셔서 운동하는 소모임에 들어가서 활동을 해보신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매일매일 성취감을 조금씩 쌓아가시는 것을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재회에 대한 어떤 그 조언을 원하셨을 텐데 너무 제가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게 됐네요. 사연자분이 원하시는 결론을 위해서 웬만해서는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사연자분이 스스로 겪고 있으신 이 어려운 상황들을 좀 잘 털어내시고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연애를 하는 방향으로 마음의 방향을 정하시고 노력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정말 진심으로 들었습니다. 제 이야기에 너무 상처받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몸과 마음도 더 건강해지시고 어려운 상황들 잘 극복되시기를 진심으로 저는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이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ENFJ와 연애를 지금 시작하고 있고 또 여러 갈등 상황을 겪고 있으신 분들이
사실 이러한 패턴들을 좀 많이 보이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전에 상담 영상도 몇 가지를 올렸었고, 그리고 계속해서 제가 사연을 읽어가고 있는데, ENFJ 남자들은 이별을 할 때 헤어지는 마당에 그냥 상대방 탓하고 싸우면서 끝내는 경우는 물론 뭐 있겠지만 흔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차라리 그냥 자기 탓을 해요. 그런데 자기 탓을 하는 이 행동으로 많은 분들이 희망을 가지시거든요. 이건 그냥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에 대한 존중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하는 존중의 차원인 거예요. 여기서 희망을 느끼고 뭔가 더 하시면은 그때는 정말 조금은 더 사람이 말하는 그 이야기의 본질을 좀 파악하실 필요가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받는 것에 너무 익숙해지지 마시고 상대방을 잘 지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NFJ는 저도 연애를 시작을 하면은 제 이성 친구들과 연락을 정말 거의 하지 않고, 제가 지금 새로운 연애를 시작한 지 6개월 정도가 됐거든요. 그런데 6개월 동안 제가 여사친을 만나질 않았어요. 정말 제 인간관계와 정말 많은 부분들을 제 여자친구에게 집중을 하고, 물론 동성 친구들은 만나고 같이 뭐 시간도 보내고 그렇게 하긴 하지만 제 연인을 위해서 정말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상대방이 나와 똑같은 수준에서 할 수 없는 걸 알고 있지만 계속해서 감정적이고 지나치게 의존적이고 정작 나의 힘듦에 대해서 잘 들어주지 않고 기댈 수가 없고, 그런 연애를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INFP 분들과 관련된 영상을 올린 적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INFP 연인과 연애를 했을 때 결국에는 너무나 궁합이 잘 맞고 저도 정말 INFP 분들 좋아해요. 그런데 제가 결국 연애를 끝내기로 결심했던 이유가, 평상시에 이 사람이 힘들고 뭔가 자존감이 좀 낮고 어려울 때 다 들어줄 수 있고 격려해줄 수 있고 응원해줄 수 있는데, 저도 힘든 순간이 오잖아요. 그런데 제가 힘들 때 기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자존감이 낮고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어떤 어려움을 들어줄 수가 없다면, 상대방이 지탱받고 있다는 느낌을 느끼지 못하면 연애는 거기서 끝이 나는 겁니다. 이것을 하실 수 있도록 마음의 체력을 기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기르는 데 있어서 이별은 좋은 약이 되는 순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연자분을 비롯해서 MBTI 유형을 떠나서 이런 이별의 아픔을 겪고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정말 힘드시겠지만 좋은 인연이 찾아올 테니 그 인연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잘 준비하시기를 응원하는 마음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과 또 따뜻한 댓글은 저에게 너무나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 즐거우셨다면 꼭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